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용의 이빨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심 방어선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한 대가 러시아의 핵심 방어선인 용의 이빨을 향해 내달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CNN은 영상 촬영지가 자포리자주의 작은 마을 노베와 카르코베의 동쪽 지역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 이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방어선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뿔 모양의 탱크 저지용 구조물을 말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세 겹으로 배치됐으며 콘크리트 선 양쪽에는 거대한 대전차 참호도 파여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막아보겠다며 조악한 구조물을 설치한 러시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에서 용의 이빨로 진격하던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은 참호에 부딪혔고 이내 흙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어 차량의 앞부분은 참호 위로 튀어올랐다가 뒤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후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용의 이빨을 등지고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우크라이나 채널은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참호와 용의 이빨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러시아 채널은 러시아군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용의 이빨에 닿을 만큼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몇 주간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자포리자 인근 마을을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결국 마을을 탈환했고 친러 분리주의 세력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소속 러시아 지원대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고다코프스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핵심 방어선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내려오자 수세에 몰린 푸틴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최근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바그너 용병들이 폴란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했으며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폴란드로 넘어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우선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도시 근처로 이동했다. 이 도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깝다며 바그너 용병들의 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폴란드도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이곳은 발트의 연안에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며 발트 3국과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인데 만약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국가들과 나토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CNN은 이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 바그너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총리 역시 그들은 아마도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로 위장해 불법 이민자들의 폴란드 입국을 돕거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인 척 폴란드에 침투하려 시도할 것이고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폴란드 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정치전쟁의 사이버 전쟁을 결합한 형태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부의 반발에 무장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가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회군한 뒤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최악의 경우 국경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존재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동부 국경에 2개 여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서둘러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던 것은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었던 한국산 무기의 구매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최근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한화디펜스는 자사 채널을 통해 폴란드 남부 노바덴바 시험장에서 진행된 한국의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개인 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보병들이 실전과 같이 레드백에 탑승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주행, 하천도섭, 30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5세대 장갑차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은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도 레드백의 조작 방식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 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드백을 차기 보병 전차 사업의 하나의 후보군으로 보고 있던 폴란드였는데요.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BMP-1 보병 전투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르숙을 자체 개발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형 장갑차의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를 통한 바그너 그룹의 압박으로 폴란드 국경이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자 당장 레드백과 같은 신형 전투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한화 디펜스의 장갑차 레드백은 5년 동안 공들인 호주 방산 시장을 뚫었습니다. 방산 강국인 독일을 따돌리고 호주 정부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에이젝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했는데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한 끝에 한화의 레드백이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호주 시장 수출 이후 K방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한화는 레드백을 앞세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까지 노크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이번 도발로 인해 폴란드는 레드백이 정말 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폴란드로부터 긴급한 도움 요청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방산을 시작으로 그간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무기 분야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관계로 발전해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대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폴란드라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은 올해 안에 폴란드와의 방산 무기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오는 8월 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방산업계 현장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때 스카우트 이야기만 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와 레드백 구매에 대한 더 깊숙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해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새로운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원전 건설 및 배터리 공장 건설도 논의 중이며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폴란드 현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발전소, 탱크, 배터리, 고속 열차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닭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음식입니까? 우리는 저개발 수준에 있습니까? 한국은 첨단 기술이고 우리는 야채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 정치인들은 뭘 했습니까? 한때 폴란드는 체코와 함께 동유럽에서 눈에 띄는 철강 산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뒤떨어진 것인지 폴란드인들의 자주 섞인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지난 30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담긴 댓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 용병들의 이동으로 국경 폐쇄까지 고민하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 전차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